저는 또 중간에 이거 웬만하면 텀을 지키고 싶은데 괜히 중간에 또 뭐 40, 90 이렇게 먹이면은 확 틀어져 버릴까봐. 네. 모든 엄마가 하는 질문을 아빠가 하신 거예요. 모든 엄마 아빠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엄마들이 대부분은 조련 끝나서도 집에 오자마자 아기가 80을 먹든 90을 먹든 수유 간격을 딱 3시간 잡아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기가 120 먹기 전까지는 수유 간격이 거의 안 잡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둥이 엄마가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주실 때에 이제 우리 둥이들 수유양 어떻게 먹이고 또 수유텀 어떻게 잡아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자, 수유텀 잡아가는 방법 아마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전국의 모든 엄마가 다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이한이가 아까 2시간 전에 먹어서 아직 소화가 안 됐을 텐데 지금 또 배고픈 것처럼 근데 울고불고 그럴 때에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주면 또 수유 간격이 다 무너질까봐 그죠? 네. 자, 그래서 아기를 울려야 되느냐 먹여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많으시다 그랬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된다? 먹여야 된다. 먹여야 된다. 네. 자, 먹여서 다시 또 수유텀을 만들면 되는데, 자, 그러다 보면 아까 아빠 얘기한 것처럼 너무 잦은 수유를 하게 돼가지고 수유 횟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해보시면 수유 횟수가 얼마까지 늘어날까요? 뻔도 될것 10번? 10번까지는 안 돼요. 아, 네. 예, 가급적이면 그래도 우리 이한이가 140까지 먹으니까 140까지 먹이는 훈련을 하셔야죠. 네. 또 아까처럼 졸린 때에 꼭 먹고 자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울리다 보면 자꾸 울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는데 선수가 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한이가 내가 배고파서 지금 먹고 자겠다 그러는데 안 주고 아직 수유 시간 안 됐거든. 그러다 보면 이한이가 엄마 아빠한테 불만이 많이 쌓이겠죠. 그러면 더 많이 울겠죠. 더 많이 울면 엄마 아빠가 달래기가 어렵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냥 주세요. 그래서 아직은요, 이한이랑 이서가 생후 40일밖에 안 되었고, 이제 이한이가 겨우 이제 5kg 넘었고, 이서는 아직도 몸무게가 4kg대예요. 네. 그래서 엄격한 수유 간격이 잘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 안 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안 통하기 때문에 일단 한 번에 흠뻑 먹이는 백고래를 늘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번에 흠뻑 먹이는 훈련을 하세요. 네. 100, 120 먹이시고. 그런데 자, 10시쯤에 아까 10시쯤에 120을 먹였다. 그러면 그 다음 수유 간격이 언제죠? 1시. 한 번 먹을 때에 따박따박 120 먹는 시점이 되어야 되지만 이 시점이 거의 몸무게가 5kg에서 5.5kg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아직 이한이 이서 둘 다 그런 시기 안 되었죠? 시기적으로는 정말 빨라야 1달 반이에요.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2달이에요. 한 5kg 되는 시점, 120 먹을 수 있는 시점. 이서도 평균적으로는 100 정도 먹잖아요. 이한이가 123번, 143번. 그러니까 매 수유시마다 그래도 120은 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한이 같은 경우에는 수유 간격을 조금 3시간에서 3시간 반이에요. 140 먹으면 3시간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 4시간으로 잡을 수 있죠? 160 정도 먹어야. 네. 몸무게로는 최소 6kg 넘어야 160을 먹일 수 있어요. 몸무게가 4kg대인데 160 먹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안 되죠. 자,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커가면서 몸무게가 늘면서 배꼽리가 같이 크고 위가 늘어나야 아기가 한 번 먹을 수 있는 양이 늘어나는데, 자, 그렇게 해야 수유 간격을 잡아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한 100, 120 먹는다 그러면은 수유 텀을 몇 시간 잡아야 될까요? 3시간 반? 1시간에 한 40 정도 소화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아까 2시간 10시에 반. 100 먹였다. 네. 2시간 반이죠. 네. 어떤 데 3시간까지 갈 수도 있고 100 먹어도. 네. 자, 그래서 다음 수유 시간 언제예요? 1시 정도 되겠죠. 그죠? 아기가 좀 더 매 수유시 6번, 7번 수유할 때 120, 140 정도 먹어야 거의 3시간 간격으로 가는데
지금은 그만큼 안 먹을 때는 수유 간격이 엄격하게 안 만들어지고요. 엄마들이 대부분은 조련 끝나서도 집에 오자마자 아기가 80을 먹든 90을 먹든 수유 간격을 딱 3시간 잡아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기가 120 먹기 전까지는 수유 간격이 거의 안 잡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서랑 이한이는 지금 시점이죠. 거의 그만큼 먹는 시점이 올라왔으니까 이제부터 수유 텀을 조금 안정적으로 2시간 반에서 3시간 반까지 잡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잡아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어떤 때는 140 먹죠. 그죠? 네. 그러면은 140 먹으면 수유 간격 그다음 언제? 3시간 반. 그렇죠. 어떤 때는 또 매 수유 시마다 140 먹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또 줬더니 100밖에 안 먹어요. 그러면은 2시간 반. 그죠. 대충 그 정도 되면 아 얘가 배고플 시간 수유 시간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거지 정확하게 그 시간에 꼭 그 시간 되어야 밥 줘야 된다 이건 또 아니에요. 조금 더 한 2달 될 때까지는 좀 수유 텀이 유동성 있게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유 횟수가 어때요? 6번에서 8번. 예, 6번에서 한 8번. 지금 한 6주가 되면은요 평균 6번에서 7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자주 먹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거의 한 120 먹는 시점이 되면 거의 6번에서 7번 정도의 수유 횟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수유량 얼마까지 증량해 나갈까요? 하루 24시간 수유 총량. 이서는 평균 하루에 얼마 먹는다고요? 700 미만? 네. 700 미만. 현재. 자, 이한이는 좀 달라요 매번. 그래서 어제만 처음으로 900 먹었어요? 그건 아니고 저번 주 일요일도 900 넘긴 했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900 먹여보니까 이한이가 어때요? 잘 자요? 아니, 잘 자지는 않는 것 같아요. 더 먹을수록 더 괴로워하죠. 더 많이 소화시켜야 되고 가스 차고 더 많이 싸야 되니까 오줌이 자주 마렵고 맞아요. 그래서 많이 먹고 많이 소화시키고 많이 쌀수록 오히려 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또 많이 먹여보니까 대변도 훨씬 횟수가 많아지죠. 네. 그리고 또 아까 보니까 씻기는 거 보니까 엉덩이도 헐었더라고요. 저 자주 많이 봐가지고 써요. 네. 여러 번 횟수가 많아지면 기저귀 발진이 오게 되어 있어요. 자, 아기한테 많이 먹이면 또 그만큼 많이 소화해야 되니까 수유량을 아기가 먹는다고 많이 올려서 될 일이 아니더라. 이걸 아셨죠? 네. 그래서 지금 이한이 같은 경우에는 800에서요 850까지 넘어가면 안 돼요. 평균적으로 800. 못해서 한 750까지 먹여도 괜찮아요. 네네. 자, 이서는요. 이서가 4kg예요. 네. 4kg인데 보통 한 65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00까지. 네. 그래서 한 지금 이 정도 먹는 양을 1, 2주 정도 유지하다가 한 800 정도까지 750에서 800까지 끌어올리시면 돼요. 네. 하루 총량. 그리고 또 이한이는요. 많아야 850에서 900이에요. 그것도 한 1, 2주 있다가. 네. 응? 850에서 900? 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지금 한 번 먹는 양 120 정도, 3번, 140, 3번 이렇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146번. 그러면 하루에 한 840 이렇게 되는 거가 한 2주 안에 자리 잡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도 수유 간격은 이렇게 잡아 나가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수유량 증량하는 것도 알려드렸고 체중은 어떻게 늘려나가야 될까요? 일주일에 얼마? 일주일에 100일 때까지 일주일에 한 250g 기준 잡으시면 돼요. 네. 기준. 네, 그래서 이서 같은 경우에는 오늘 4kg였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한 4.25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이한이는 몸무게가 거의 일주일에 거의 한 300g 정도 늘고 있어요. 네. 그래도 한 250g에서 300g 많이 늘면 300g까지 느는구나라고 기준 잡으시고 요 기준 맞춰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혹시 여쭤볼 게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텀을 주려고 하는데 얘가 마지막 편에 다 먹었어요. 그런데 한 2시간 정도 계속 칭얼거리다가 저희가 배고파서 그런가 해가지고 한 2시간 있다가 한 40 정도만 먹으면 또 잠은 자거든요. 네, 그때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떤가요? 아주 좋아요. 그럼 네,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한이가 꼭 먹고 자려고 하잖아요. 근데 굳이 안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네. 과식을 하면 애가
밤에 또 잠 못 잔다 그래가지고 이한이가 그렇게 꼭 먹고 먹은 지 2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안 돼도 꼭 먹으려고 하는 거는 이한이가 졸릴 때라고 보시면 돼요. 졸린데 먹고 자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 40을 먹고 40에서 2시간 지났으니까 80까지 먹여도 돼요. 그 다음 턴에 네, 좀 줄여가지고 그렇죠. 먹는 거죠. 그러면 아까 2시간 전에 140 먹었어요. 그럼 2시간 지나면 한 80 정도는 소화가 되었고 지금 60 정도는 소화가 안 된 음식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또 지금 재우면서 2시간 후에 80 먹였는데 소화 안 된 음식 60 남아 있는 거랑 또 먹은 음식 80 합치면 14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또 수유 텀이 3시간 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웬만하면 텀을 지키고 싶은데 괜히 중간에 또 40, 60 네. 이렇게 먹이면은 확 틀어져 버릴까봐. 네. 모든 엄마가 하는 질문을 아빠가 하신 거예요. 지금 생후 40일 된 애기 엄마 아빠들이 모든 엄마 아빠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생후 40일 된 애기들은 이렇게 수유 간격 딱 맞추어 가지고 수유 텀이 따박따박 애기가 그 틀에 잘 돌아가고 있을까요? 힘들죠. 40일 된 애기가 그렇게 되는 애기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이렇게 틀을 딱 맞추어 가지고 아기 몸 상태는 그 상황이 안 되었는데 엄마들이 만든 틀에 아기들을 짜 맞추려고 하니까 모든 아기가 다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다 엄마들이 알고 있는 이론적인 부분과 이렇게 실전에서 아기들이 울고 보채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융통성 있게 먹이세요. 안 눌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반 지리는 거는 네. 싼 걸로 쳐야 되는 거예요? 싼 거라고 봐야 되나? 어느 만큼 쌌을까요? 기저귀 그냥 묻어나는 정도? 그냥 묻어서 엉덩이에 약간 묻어있는. 힘 주다가 복압 때문에 빵빵하니까 네. 힘 주다가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크기로는 이렇게 최소 500원짜리 동전 이상만큼 본 양을 1회양으로 봐요. 그 정도 정도가 양은 아마 네. 그냥 엉덩이 묻어있거나 기저귀에 조금 물기 묻어있는 것처럼 쌌다 이런 거는 횟수로 치지 않아요. 조금 깍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숨을 잘 못 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굳이 다 꺼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냅둬야 되는지 그게 좀 콧물 빼는 기계 사셨어요? 그것도 다 있긴 있는데 네. 코딱지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음, 가끔씩 밥 먹고 나서 숨 쉴 때 네.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빼야 줘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냅둬야 되나 또 어디서 보니까 코 너무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게 맞는 소리예요. 어디서 보니까. 그게 맞는 소리예요. 자, 지금 아빠가 뭐 코를 빼는 거를 어떤 걸 사놨는지 모르겠는데 아기들 감기 걸렸을 때에 빼주는 콧물, 흡입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쪽에 이렇게 소리가 날 때에 콧물을 빼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이제 너무 많이 먹거나 이랬을 때는 토해가지고 토하면 이제 그냥 입으로 토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코로도 뿜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유 찌꺼기가 코로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콧물뿐만 아니라 분유 찌꺼기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빼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콧물 흡입기 같은 거를 써서 빼주는 게 맞고 너무 자주 쓰면 코가 헌다던데 그런 거는 또 너무 자주 쓰는 게 아니라 빼줘야 되는 게 맞아요. 이물질이니까. 빼주는 게 맞고 또 아까 아빠가 코딱지 얘기하셨는데 코딱지는 흡입기 갖고 안 빠져요. 그건 코딱지니까. 생리식염수 뿌리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요. 이제 바로 엄마가 코가 막혔다는 걸 바로 알 거예요. 왜냐면 아기들은 코 구멍이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딱지 요만한 거 하나만 들어가도 숨쉬기가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나빠져요. 그래서 그 아기들이 여기 목도 짧고 이러기 때문에 숨쉬기 어려운 거에 아기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코딱지가 눈에 보이면 꺼내주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코 구멍 안에 있는 코딱지가 보이면 그냥 면봉, 아기 면봉 있죠? 그거를 물 뚝뚝 떨어질 만큼 푹 적셔가지고요. 코 점막 한 번만 적셔만 주면 돼요. 그래서 코 딱지가 젖으면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막 꺼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애기들이 엄청 또 싫어하죠. 그러니까 굳이 꺼내주려고 하지 말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전문가니까 저기 보이는데 이렇게 큰 덩어리가 보이는데 그러면 엄마들이 이 면봉을 어느 만큼 넣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겁나서 못 넣겠어요 이러는데 그래요. 비전문가들은 정말 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코 점막 적셔만 주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처음에 오자마자 이렇게 피부 올라온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분유 A2로 바꾸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게 태열인 거예요? 아니면 약간 그 분유하고 안 맞는 알러지성? 둘 다 같은 말이에요. 태열은 안에 임신했을 때 배 안에서 열이 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뭐 엄마가 먹은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태열이라 그러는데 태어나면 이제 태열이 아니라 이제 아기들이 아토피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레르기 증상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은 원인들이 엄마들이 이제 더위 때문에 시원하게 키워야 된다. 아기가 뭐가 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아기가 뭐가 났을 때 더우면 좀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시원하게 해주세요. 이 소리예요. 춥게 키워라.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한이를 보니까 얼굴뿐만 아니라 이 이마에다가 머리 속까지 되게 많이 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분유를 바꿔주는 게 좋아요. 1차적으로. 이선은 좀 멀쩡한 편이고. 네, 이선은 괜찮아요. 왜 똑같은 분유를 먹였는데 쌍둥이인데 왜 이선은 아무렇지도 않고 이한이만 그랬을까요? 근데 이한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또 많이 먹으면 막 욕 쓰는 것도 심하고 또 막 많이 보채요. 잘 안 자고요. 그러면은 이한이가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울고 막 불고 그러면서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전체에 좁쌀처럼 잔뜩 뭐가 되게 많이 났던데 이런 경우에는 먼저는 분유를 바꿔주는 게 좋아요. 지금 어떤 분유 먹이신다 그랬죠? 일반 분유로 먹이는 거를 조금 더 가스분해 분유도 좋고요. 그러니까 바로 바꾸는 거는 안 되죠. 좀 섞어 먹이다가. 지금 가스분해로 넘어갈 때는 바로 바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분유. 네, 일반 분유보다 훨씬 더 소화 흡수가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로 바로 바꾸면은 양은 똑같이 먹여도 되는 거예요? 네, 양을 똑같이 먹어도 돼요. 그래서 바로 바꿔도 되고요. 또 그렇게 가수분해를 먹이다가 일반 분유로 갈 때는 조금 더 퐁당퐁당 해도 되는데 굳이 뭐 그러지 않아도 가급적이면 얼굴에 이렇게 뭔가가 잔뜩 낳는 아기들은 최소 100일 이상까지는 소화가 잘 되는 분유를 먹여라. 가수분해 분유를 먹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원인들은 분유 알레르기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힘든 게 아마 쌍둥이 엄마가 밤잠도 못 자고 낮잠도 못 자고 지금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그죠? 네.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자, 아기가 조금 자면 낮에도 얼른 좀 쉬시고 네. 그러면서 빨리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낮에도 아기가 안 자니까. 그죠? 네. 낮에도 잠다운 잠을 좀 자야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온도 맞춰주고 눕는 자세 맞춰주고 그리고 또 아까 수면 환경 몇 가지를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게 잘 맞춰주면 아기가 잘 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뭐였어요? 체온 유지. 네, 아기들 체온 유지. 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아기 몸이 엄마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을 때 손발이 따뜻해진 상태가 되면 잠을 깊게 잘 자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두 번째 눕는 자세. 네. 잠들었을 때는 호흡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바로 누운 상태에서 고개만 돌리면 숨쉬기가 불편하니까. 그리고 또 아까 코가 씩씩거리는 소리, 코딱지 생기는 소리 잠잘 때는 더 성가셔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먹기 전에 꼭 이렇게 씩씩거리는 소리 나면은 조금 물 좀 적셔가지고 호흡이 좀 편안하게 도와주시면 돼요. 네. 엄마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도 집에서 바로바로 코칭 받으니까 네. 좀 이해도 잘 되고 바로 네. 적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기를 키우면서 힘든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코칭 전문가가 집에 찾아와서 우리 아기가 어떻게 먹이고 있는지, 또 체중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 또 우리 아기 구강에 맞는 꼭지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면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또 특히나 우리 전문가들이 이렇게 집에 오면 이 집에서 우리 아기들이 잠 못 자는 원인들이 이런 여러 가지의 수면 환경들을 전문가의 촉으로 봐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맘투미 육아 코칭 전문가들이 전국에서 50명이 집집마다 방문을 드리면서 이렇게 코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아에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자, 맘투미 육아 코칭 많이 신청해 주시고 맘투미 유튜브 많이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쌍둥이 엄마 화이팅! 쌍둥이 아빠도 화이팅! 엄마 소감 한번 말해. 감사합니다.